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위태롭게 외로운 항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두 나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설명해서 올려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를 영상으로 촬영할 때만 해도 설마 전쟁 나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결국 푸틴은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가 영상에서도 푸틴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혹시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받기도 했고 영상 요청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점쟁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과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해 봐서 지금의 상황이 3차 세계대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대전이라는 것은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이익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세계 여러 나라가 참전하는 가운데 벌어진 그런 전쟁을 우리가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러했고 2차 세계대전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1차 세계대전 상황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1912년과 1913년에 발칸반도에서 1차, 2차 발칸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발칸반도의 주도권과 이익을 두고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1차, 2차 발칸 전쟁을 통해서 발칸반도 안에서 주도적 세력으로 성장한 게 세르비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눈엣 가시인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헝가리의 왕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가 당시 발칸반도 안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발을 쑥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갈등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눈에는 오스트리아가 눈에 까시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이 두 나라의 갈등은 민족적 갈등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게르만 계통의 국가였고 세르비아는 슬라브족 계통의 국가였습니다. 결국 이 갈등 속에서 일이 터집니다. 1914년에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사살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일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이게 세계대전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일이 커집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자 러시아가 개입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인데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일이 커지는 겁니다. 당시 러시아는요, 세르비아의 후견 국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슬라브 계통의 국가였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발칸반도 내의 세르비아는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러시아는요, 발칸반도 안의 이익,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중해에서의 이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자 오스트리아 편에선 독일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동맹 관계였어요. 삼국 동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동맹국이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편이었던 겁니다. 독일은요, 당시 비렐름 2세라는 인물이 이끌고 있었는데 독일 제국 황제 비렐름 2세는요, 제국주의 확장을 꾀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요,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기는 했는데 영국, 프랑스, 미국에 비해서 좀 뒤처지게 전개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경쟁에서도 영국과 프랑스한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많은 식민지를 확보했는데 독일이 뒤늦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후발 국가로서 이 불리함을 극복해 보려고 비렐름 2세가 애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그리고 이 비렐름 2세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오히려 비렐름 2세가 1차 세계대전에서 주도적인 그러한 동맹국 쪽에서 역할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독일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자 이젠 프랑스도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와 같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같은 편인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프랑스 입장에서 매우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의 전쟁은 프랑스의 직접적 위협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전쟁 준비를 하게 되자 독일이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있었던 영국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중립적이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는 독일이 프랑스를 치기 위해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도 전쟁에 적극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 팀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하는 국가는요,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왜 또 전쟁에 껴드냐면요, 오스트리아는요 1차 발칸 전쟁 때 세르비아한테 밀려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옛 발칸반도 안에 이권을 확보하고 싶었던, 되찾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가리아는요 2차 발칸 전쟁 때 세르비아한테 또 얻어터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독일 편에 가담해서 전쟁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은 커지는 거예요. 한편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가담을 합니다. 일본은요 당시 영일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영국 편에 가담해서 전쟁에 가담을 했고요. 아시아에서 독일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 안에 독일이 갖고 있었던, 중국 산둥반도에 있었던 독일의 이권을 일본이 뺏어 먹으려는 그러한 의도로 참전을 해서 전쟁을 또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런 이권과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전쟁이 확대가 돼버린 겁니다. 한편 미국은 이 전쟁에 처음에 적극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야 라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상선이 피해를 보게 되자 미국이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뒤늦게 이렇게 참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2차 세계대전 또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1929년에 벌어진 세계 경제 대공황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 이슈가 컸는데요. 이 대공황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은 경제 위기를 정책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국은 내수 시장도 컸고 뭐 자본주의적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 식민지를 블록으로 묶어서 정책적으로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경제 위기가 극복 안 되는 나라들이 있었으니 그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들은요,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이 자본주의가 좀 애매하게 발전을 했었고,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내수 시장이 튼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 침략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독일의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패전국 입장이기도 했고, 또 패전국 입장에서 식민지 다 상실하고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했기 때문에 경제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기에 경제공황의 여파까지 얽혀서 1930년대 독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히틀러였고, 이가 바로 대외 확장 정책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이탈리아는요, 1차 세계대전에선 전승국 입장이었으나 승리 국가로서 어떤 전쟁의 열매, 전승국의 열매를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래서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이러다 보니까 무솔리니라는 파시스트 세력이 이탈리아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까지 얽혀서 이탈리아 경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본도 아시아에서 뭐 근대화를 빠르게 이룬 국가이긴 했는데,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일본도 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일본도 대외 침략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서 1931년 만주를 쳐들어가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나라가 손을 잡아요. 이 세 나라가 손을 잡아서 추축국 세력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을 저지르게 되죠.
독일은 1930년대에 히틀러가 재무장을 선언을 하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그리고 체코의 수데텐 지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죠. 독일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요,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뮌헨 회담이라는 것을 열어서 독일이 먹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뮌헨 협정이 체결이 됐고 이 일을 통해서 독일이 체코를 대부분 병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이 싫어서 뮌헨 회담으로 평화를 어떻게든 좀 유지해 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독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회랑 지역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을 하게 됐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도 또 독일 편에서 전쟁에 가담을 했고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중국을 쳐들어가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가하는데 이러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2차 세계대전도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전선의 확대 이러면서 얽히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세계대전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상황이 세계대전으로 가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하죠. 먼저 좀 비교해 보면요. 러시아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푸틴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더 나아가서 1차 세계대전의 비렐름 2세 이런 모습과도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의 모습이 지금 현재 러시아 푸틴으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손잡고 싸웠던 1차 때의 오스트리아나 오스만 제국, 2차 때의 이탈리아나 일본의 역할을 지금에는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걸 좀 봐야 되겠죠. 러시아와 손잡고 러시아 편에서 전쟁에 가담해 줄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가장 유력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방으로서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도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중국은 타이완 지역에서 군사적 어떤 그 활동을 했습니다. 이래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공격이라도 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하나의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 좀 적다고 보지만 혹시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 때 협상국 팀, 영국, 프랑스 팀 또는 2차 세계대전 때의 연합국 팀, 영국, 프랑스, 미국 그 팀 그런 팀이 오늘날에 또 만들어질 것이냐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요, 자기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으면 전쟁에 적극 개입하진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볼까요? 역시 파병을 하는,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열심히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자금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일 뿐이죠. 만약에 직접적인 어떤 미국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미국도 참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가 미국을 직접 건드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러시아나 아니면 러시아의 옛 구소련하고 직접 전쟁을 한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또는 미국이 소련과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만에 하나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아주 큰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가 총을 쏜다면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게 된다면 현대에는 이게 핵전쟁으로 갈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전쟁으로 간다면 서로 공멸하는 길임을 모두 다 같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서로 조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안에서 나토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도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맨날 뭐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신속 대응군을 활성화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 군대가요 우크라이나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개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신속 대응군이라는 것도 우크라이나 밖에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막기 위한,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군대지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나토 회원국이 현재 아닙니다. 그러니 나토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러니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지고 외로운 항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토 군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력적으로 매우 열세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잘 싸워서 러시아를 물리치기만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패배를 한다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밖으로 전쟁을 더 확대하지만 않는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밖으로 뭐 옆에 있는 폴란드나 아니면 뭐 리투아니아 이쪽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한다면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갈 확률은 매우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이러면 나토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얽히는 나라가 많아지고 전쟁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전선을 확대한다면 또 하나의 3차 세계대전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이 전쟁, 세계대전으로 가게 되는 이 전쟁의 키는요 침략 국가가 쥐고 있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첫 번째 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설 것인지가 첫 번째 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중국. 중국이 또 하나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움직인다면 또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또 커지는 것이고. 자,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제가 세 번째로 주목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이겨준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전력적으로 많이 열세잖아요. 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진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러시아에게 타격을 주고 지느냐에 또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결사항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들의 계획만큼 전쟁이 잘 수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해도 큰 타격을 입고 점령을 한다면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밖으로 폴란드나 뭐 그 외 리투아니아 지역 이런 쪽으로 전쟁을 확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전쟁을 확대한다면 나토나 또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타격을 입고 점령을 한다면 확전하기가 힘에 겨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은 자국을 위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3차 세계대전의 확전을 막는 그러한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푸틴이 빨리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